11월 17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기 위해 전국 50만 명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하지만 점점 줄어만 가는 수험생 때문에 대학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통폐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지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혼란이 가중될 거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로포커스, 이번 주는 대한민국 고등교육계가 직면한 실태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50만 명. 고득점을 바라는 마음은 응시생보다 학부모가 더 간절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 민수야 12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오늘 꼭 좋은 결과 이루고 나오길 바래. 아빠가 응원할게. 파이팅! 기운을 주세요. 안 하도 돼요. 시험이 끝나고 정시 모집 시즌이 오면 입학처는 분주해지지만 바쁜 이유는 학교마다 사뭇 다릅니다. 인재 선발을 고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입학 지원자가 없어 신입생 모집 자체가 고민인 학교도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한 전문대, 수업이 한창일 평일 오후에도 한산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이 학교는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부실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학교는 국가장학금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내걸었지만 내년 상황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트북에 장학금까지 사활을 걸어도 모집은 한계입니다. 최근 2년간 신입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학교 85곳 중 신입생 충원율을 증가, 유지시킨 학교는 16곳뿐. 충원율이 10% 이하로 감소한 학교는 34곳, 35곳은 10% 이상 줄었습니다. 신입생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학령인구는 748만 명, 10년 전 959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2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처한 사학은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폐교 위기에 처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 그 다음으로는 교직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35년째 근무 중인 조모 씨. 학교 분위기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재정난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수요 공급에 있어서 학생 수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쨌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도 대학의 재량권 그리고 또 등록금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큰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지만 등록금이 10년 이상 지금 현재 동결되고 있고 또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학생 수를 감축하라 이런 또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오는 거죠. 등록금이 14년째 동결이다 보니 학교는 물론 교수와 교직원의 생계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지금 10년 넘게 등록금 동결에 따라서 임금도 지금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0년만 계산하더라도 1년에 3%, 4%씩 인상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계산하다 보면은 사실 30, 40% 임금이 삭감된 효과나 마찬가지거든요. 일부 학교는 재정이 어려워 교수와 교직원에게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봉급의 40%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학생도 재정도 줄자 존폐 위기는 지방 대학부터 마주하게 되는데 일각에선 2024년 대혼란이 올 거라 예측합니다. 지난해 대학 입학 정원은 47만 명, 2003년 6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2년 후인 2024년 학생 미충원 규모는 지난해 4만 명 대비 2배 많은 8만 명에 달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2020년 10조 2,900억 원이었던 사립대 등록금 수입도 2024년 8조 9,900억 원으로 10조 원대 밑으로 내려갈 거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2년 후 지방대 3분의 1이 폐교위기에 몰리는 최악의 경우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이 지금보다 훨씬 어둡다는 겁니다. 학계가 예상한 204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28만 명. 지금의 절반으로 줄고 대학 수도 이와 비례해 절반으로 토막날 거란 암울한 예측입니다. 사학연금은 2049년 고갈될 거란 계산도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대학노조도 국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약한 대학들이 먼저 이 폐교 쪽으로 몰려가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최근 10년에 그 내에만 보면은 폐교된 대학이 이제 한 10여 개가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재정 그 지원을 하면서 대학 간의 이제 자율적 통합을 좀 유인하는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산업계 구조 조정할 때도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든 정부가 재정을 투여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듯이 이 교육 자체는 어쨌든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 정도 과도기적으로 재정 투여를 하면서 그 어려운 대학들을 정부는 최근 대학 적정 규모화를 꺼냈습니다. 정원 감촉에 나서는 대학에 재정적 혜택을 주고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면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학교를 두고는 역량이 부족한 부실대학이라고 평가했는데 이런 지적이 누적되면서 해당 학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대가 부실하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일부는 통폐합을 주장하는데 이마저도 녹록지 않습니다. 인적 문제, 물적 문제, 그리고 시설 문제와 같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은 통폐합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러한 통폐합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갈등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학과가 있는 경우에 동일한 학과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이 학과의 인원을 감축을 하는 경우에 그러한 그 교수의 수를 감축한다던가 이런 경우에 어떠한 학교에 어떠한 교수를 감축할 것이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갈등이. 지난 4월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교수들은 임금체불에 시달리다 결국 학교법인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는 폐교 요청서를 동시에 냈는데 학교 매각, 처분으로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자고 호소한 겁니다. 결국 정부 지원이 없으면 대학은 지방부터 수도권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형국입니다. 일단 재정 투여가 우선적으로 좀 그 밑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들이 이제 운영 위기 때문에 그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는 이런 상황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재정 투여를 좀 어느 수준 좀 높여줬을 때 당장은 대학들이 버틸 여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우리가 교육적인 이런 내용들도 같이 고민해서 좀 그 대학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이런. 현재 정부가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교육부 예산안에서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배분하는 정도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과 비교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132%에 달하지만 고등교육은 66%에 그칩니다. 그 정부 예산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그만큼 지방 예산도 같이 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79%를 내니까 학교가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최근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해결법을 발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여유로워 낭비되는 초중등 교육 재원을 형편이 어려운 고등교육 지원에 활용하자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은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초중등학교를 나와서 대학으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대학 재정이 좋아지고 대학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교수진이 좋아지면 그 혜택은 지금의 초중고 학생들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어떤 시설이나 교수진이나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강화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 20세기 대학이 21세기 대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이제 자조감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20년 고등교육 재정 지원 규모는 14조 9,950억 원, GDP 대비 0.7% 수준입니다.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GDP의 1.1%를 고등교육 재정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 실정에서 결국 고등교육 개편은 불가피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게 이번 법안 취지입니다. 이태규 의원은 아울러 지속이 불가능한 대학을 정부가 최대한 돕고 어쩔 수 없이 폐교할 경우 새 활로를 모색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도 발의했습니다. 부실대학 또 경영 위기에 처한 대학은 하루빨리 정리를 좀 해주고 또 다른 기능으로도 그 대학이 폐교가 되더라도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그대로 공유하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된 대학 가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그 부분에 공익 국가의 재정이 확고하게 더 투입이 돼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소멸하는 대한민국.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한 대학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시선을 돌리며 생존을 강구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는 실정. 어두운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를 밝힐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두가 관심을 쏟을 때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